망하는 집안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먼저 말하겠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도 서로를 살리는 말이 오가면 사람은 버팁니다. 하지만 매일 사람을 깎아내리는 집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합니다.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가족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자란 사람은 늘 눈치를 봅니다. 누가 한숨만 쉬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상대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버림받은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 성격이 원래 이런가? 나는 왜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집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한 집보다 매일 사람을 깎아내리는 집에서 더 오래 망가집니다. 첫 번째, 망하는 집안은 칭찬을 못합니다. 잘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이번엔 운이 좋았네. 상을 받아오면 그거 별거 아니야. 돈을 벌면 그 정도 벌었다고 좋아하냐? 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쁨을 꺼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처음 90점을 받아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10점은 어디 갔어? 겉으로는 더 잘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렇게 박힙니다. 나는 잘해도 부족한 사람이다. 기뻐하면 안 된다. 인정받으려면 더 해야 한다. 이게 반복되면 성인이 되어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 누가 잘했다고 해도 의심합니다. 비꼬는 건가? 뭘 바라는 건가? 내가 진짜 잘한 게 맞나? 반론은 있습니다. 칭찬만 하면 사람이 나태해진다. 집에서라도 엄하게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엄하게 키우는 것과 기쁨을 짓밟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말은 이렇습니다. 잘했다. 이번엔 이 부분이 좋았다. 다음엔 여기만 보완하면 더 좋아진다. 망하는 집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긴 뭐가 좋아. 아직 멀었어. 칭찬은 비료와 같습니다. 비료만 들이부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비료가 아예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망하는 집안은 물도 안 주고 왜 꽃이 안 피냐고 혼내는 집입니다. 두 번째, 망하는 집안은 모든 대화를 평가로 끝냅니다. 그 집에서는 그냥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채점이 붙습니다. 너는 생각이 짧아. 넌 항상 말이 문제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자식이 말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 정상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은 있어? 그런데 망하는 집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다 참고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을 막는 말입니다. 이런 집에서 오래 살면 감정을 설명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합니다. 서운해도 서운하다고 못합니다. 화가 나도 화났다고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또 평가받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괜찮은 척합니다. 참습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이 쌓인 겁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남들은 그런 말 안 해준다. 맞습니다. 가족은 듣기 쉬운 말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걱정과 공격은 다릅니다. 조언과 평가질은 다릅니다. 진짜 조언은 사람을 다시 서게 만듭니다. 망하는 집안의 말은 사람 하나를 문제로 만듭니다. 이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겠다면서 계속 차체를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봐야지 사람을 부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망하는 집안은 사과를 모릅니다. 그 집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윗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항상 맞습니다. 상처를 줘도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소리를 질러도 너 때문에 화난 거잖아. 심한 말을 해놓고도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이렇게 끝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건 큰 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먹습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자식은 기억합니다. 정확한 문장은 흐려져도 그때의 표정, 목소리, 공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누군가 화를 내면 관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싸움이 생기면 버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매달리거나 반대로 먼저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둘 다 방어입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다. 그 시대 부모들은 표현이 서툴렀다. 맞습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마디면 됩니다.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표현이 잘못됐다. 사과는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망하는 집안의 권위는 존중이 아니라 침묵으로 유지합니다. 이건 금, 간 벽에 페인트만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 균열은 계속 벌어집니다. 네 번째, 망하는 집안은 비교가 일상입니다. 옆집 애는 벌써 취업했다더라. 내 사촌은 결혼해서 집도 샀다더라. 누구는 부모한테 용돈도 준다더라. 너는 언제 사람 구실할래? 말하는 사람은 자극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존재 자체가 밀리는 느낌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과 계속 경주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자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이미 불안합니다. 이미 밤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또 말합니다.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아파트 샀다더라. 도움 안 됩니다. 무거운 등에 돌덩이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비교를 자주 듣고 자란 사람은 성취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보입니다. 집을 사도 더 좋은 집을 산 사람이 보입니다. 결국 인생 전체가 시험장이 됩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비교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남들 보고 자극받아야 발전한다. 맞습니다. 건강한 비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비교는 참고입니다. 망가지는 비교는 공격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배울 점이 있네. 이건 참고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건 공격입니다. 비교는 칼과 같습니다. 요리했으면 재료를 다듬습니다. 사람에게 휘두르면 상처를 냅니다. 망하는 집안은 자극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그 칼을 휘두릅니다. 다섯 번째, 망하는 집안은 감정을 유난으로 만듭니다. 서운하다고 하면 별것도 아닌 걸로 삐졌네. 무섭다고 하면 겁이 많아서 문제야. 힘들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 화났다고 하면 성격 좀 죽여라. 이런 집에서는 감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항상 문제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내가 예민한가? 분명히 불편한데 내가 너무 꼬였나? 분명히 화가 나는데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서 상대가 계속 무시합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합니다. 말투가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불쾌함을 믿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꼬아서 듣나? 이렇게 자기 판단을 계속 의심합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감정 다 받아주면 사람이 버릇없어진다. 세상은 내 기분 맞춰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운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를 공격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알아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야 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감정은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끄럽다고 경보기를 부수면 당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불은 계속 번집니다. 망하는 집안은 불을 끄지 않고 경보기만 탓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망하는 집안의 말투는 결국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어릴 때 매일 들은 말은 나중에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그 정도도 못하냐? 좋아하긴 이르다. 내가 문제다. 유난 떨지 마라. 처음에는 가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는데도 그 집의 말투가 내 안에 남습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합니다. 인정받아도 부족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의심합니다. 쉬고 있어도 죄책감이 듭니다. 망하는 집안은 사람을 한 번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 말투를 심어놓고 평생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어야 합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나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작게 만들기 위한 말인가? 이 조언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죄책감으로 움직이게 만드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계속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바꿔야 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냐 대신 여기까지 한 건 사실이다. 다음은 뭘 고치면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대신 내가 이 말에 반응하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원래 부족해 대신 나는 거친 말을 배웠고 이제 다시 배워야 한다. 사람은 들은 말대로 망가지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는 방식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집안이 사람을 망치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꼬는 한마디, 비교하는 한마디, 무시하는 한마디, 사과하지 않는 침묵, 감정을 유난으로 만드는 말. 그 말들이 쌓여 한 사람의 자존감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집안이 망하는 신호는 통장 잔고보다 먼저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를 살리는 말이 오가면 그 집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매일 서로를 깎아내리면 그 집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당신이 지금 예민한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상처받는 말을 정상처럼 듣고 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